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올해부터요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거 뭐니 해도 한국의 맛, 바로 한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식의 가장 큰 매력, 아무래도 손맛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성껏 만든 한국 대표 메뉴로 글로벌의 꿈을 키우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성을 전하는 이혜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예, 오늘 생일이세요? 아닙니다. 매일 생일입니다. 아, 그래요? 활짝 웃고 들어오시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거의 여성분이 나오실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예, 남자분이 활짝 웃고 나오시네요. 마음씨는 여성입니다. 아, 예. 네.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주식회사 음식점 닥터 대표 브랜드 이혜주 수제갈비 대표이사 이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외식업을 경영한 지는 약 20년 정도 됐고요. 네. 예, 지금 제가 음식점 닥터라는 병원 회사를 만든 거는 네.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처음에 사실 그 갈비집 이런 약간 느낌이 네네. 초기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약간 맞습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좀 들어가지 않나요? 고깃집 창업 그러면 보증금 들어가고 인테리어 그렇죠. 들어가고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예. 네. 소자본 창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소자본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소자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일단 네.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네,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예, 여기는 1층 저희 사무 공간입니다. 예, 여기는 그 영업팀, 그다음에 지원팀, 예, 총무팀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평일 중요한 시간이다 보니까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무실 구경하셨으니까 예, 이제 저희 매장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예, 저희 매장은 카페풍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예, 약간 외곽에 있고 펜션 분위기다 보니 일반 고깃집과 차별하기 위해서 카페풍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예, 저희 셀프에는 신선한 프레쉬로 각종 야채, 그다음에 여러 사이드 음식까지 골고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고객들이 편안하게 무한 리필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컨셉으로 손님들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58번의 이상의 노력 끝에 만든 저희 돼지갈비입니다. 예, 2cm 이상의 두께로 두껍게 절단을 해서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고 맛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 때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세 가지의 핵심 메뉴를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고깃집의 항상 문제점 점심 매출, 이 점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착한 가격과 스타 메뉴의 콜라보레이션을 해갖고 많은 점심 매출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른 집보다 좀 더 맛있어서 제가 좀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네. 갈비도 양념이 잘 돼 있고 이래서 맛있어요. 그냥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맛있는데 그냥. 저희 맛있는 맛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창업 스토리는 스튜디오에서 마지막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맛있을 것 같네요. 예, 좀 대단합니다. 이게 좀 가져오셔서 우리 그 방청객분들 함께 좀
먹고 이렇게 훈훈하게 지금 공복에 네,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 이게 먹을 거 보니까 아주 미치겠네요. 예, 주소 보내주면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주소 적어주세요. 들으셨죠? 다 주소 적어주세요. 예. 이런 외식업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성공의 비결은 네. 첫 번째, 네. 예, 끊임없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달려간다면은 네네. 분명히 오퍼츄리신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네네. 그 기회를 잡는 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의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하셔서 네, 가장 중요한 거 고객의 입장에서는 맛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맛을 읽어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맛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했는데요. 네네네. 약 258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이해주 수제갈비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258번의 수정 작업을 거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세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218번, 219번 이렇게. 예, 258일 정도가 걸린 거고요. 아. 예, 10번의 VOC라 그래갖고 고객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10번의 테스팅을 거쳤고요. 네. 현재도 계속 ING형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은 뭐 글로벌하게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한국의 맛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혜주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춘형이 운영했던 민속주점 포장마차 카페라는 민포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약 11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매장을 열은 게 가마루라는 삼겹살 브랜드입니다. 2년 만에 그 매장은 또 폐업이 됩니다. 바다로 횟집을 약 300평 정도의 규모로 오픈을 합니다. 근데 1호점 만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깨졌어요. 창업 예정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반갑습니다. 저는 1995년 제가 군 제대했을 때입니다. 제대했는데 부모님한테 돈 달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사춘형이 운영했던 민속주점 포장마차 카페라는 민포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예, 모 대학교 앞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카운터도 봤었고 또 요리를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때는 여러 홍보 채널이 없었습니다. 마케팅 채널들이 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학생들을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학과를 찾아가서 동아리를 찾아가서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활동으로 그 브랜드는 성행을 했었죠. 그러다가 잘 돼서 사춘형이 2호점을 만들었고 또 잘 돼서 3호점을 만들었어요. 2호점, 3호점을 준비를 하면서 사춘형이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야, 너 보니까 이쪽에 좀 적성이 맞는 것 같다. 인물도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지금은 살이 쪘는데 그때는 인물이 좀 출중했습니다. 사춘형의 제안으로 그 매장을 제가 한번 경영을 했습니다. 사춘형이 수익 나오는 부분에 몇 %를 받기로 하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그 매장의 매니저로 승격이 된 거죠. 그럼 매니저 직책을 맡아보면서 제가 운영을 약 1년 동안 해봤습니다. 근데 과연 1년 동안 제가 그 민포카라는 1호점을 경영을 하면서 과연 지속 경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1년도 안 돼서 약 11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잘 되니까 주위에 지속적으로 좋은 매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크고 인테리어가 더 이쁘고. 95년도에 민속주점이라는 거는 옛날 주점 형식이었어요. 근데 저희 사춘형이 시작한 거는 매장 내에 사이키 조명을 넣고 헤드라이트 조명을 넣고 좀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매장, 더 넓은 매장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떠나고 더 좋은 매장으로 또 이동을 하고 또 신규 매장으로 또 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 이유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직원이었던 저는 바로 거기서 포기를 하고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요리를 배우자. 기초적인 품질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는 요리를 알아야겠다. 그때부터 한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
예, 중식 자격증만 빼고 다 땄습니다. 양식 자격증까지. 경기도 수원에는 갈비가 유명합니다. 수원 왕갈비라고. 예, 저희 선배들이 3대째 운영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 매장에서 갈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포 뜨는 방법, 갈비에 칼을 놓는 방법, 갈비를 절이는 방법, 예, 불을 어떻게 때워야지만 숯불이 계속해서 예, 살아있는 방법. 그렇게 배워가면서 저는 창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예, 제 사업자를 두고 두 번째 매장을 열은 게 가마루라는 삼겹살 브랜드입니다. 일전에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소뚜껑 50cm의 지름에 소뚜껑 위에 삼겹살, 김치, 버섯, 각종 버섯을 넣고 각종 야채를 넣고 함께 먹는 전통적인 삼겹살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만들면서 희열을 느껴봤습니다. 약 2년 동안은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돈이 들어오다 보니 젊은 나이에 제 개인적으로 관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그 매장은 또 폐업이 됩니다. 그 매장은 왜 폐업이 됐는지 지금 다시 되돌아서 다시 한번 그려보니 10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 또한 첫 번째 그 민포카가 망했던 이유하고 똑같았습니다. 저만의 것이 없었던 거예요. 차별된 맛, 차별된 기구, 차별된 서비스, 차별된 분위기, 차별된 마케팅, 이런 전혀 전문적인 그 요소를 갖지 않고 완벽한 운이었습니다. 그 가마루라는 브랜드 소뚜껑 사업을 마치고 저는 바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남은 자본금은 10몇 억이 들어왔던 돈 중에 거의 약 3억 정도만 남았었어요.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모 잡지에서 모 외식 잡지에서 낚시하는 횟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저는 빠져 있었어요. 아, 횟집인데 분명히 이건 차별화 되겠다. 실내에서 낚시를 하고 낚시한 거로 바로 회를 쳐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놀거리, 볼거리 여러 가지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일본에 넘어가서 거기서 낚시 횟집을 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벤치마킹을 시작한 후 약 두 달 후에 한국으로 와서 저 경남 창원에 바다루라는 회 먹으러 바다루 가자가 됐고 바다루입니다. 바다루 횟집을 약 300평 정도의 규모로 오픈을 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실패 2번 해봤죠. 그만큼 어느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온갖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 잡지도 많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도 이제 갖춰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창원이라는 곳을 경남 창원으로 선택했던 거는 주위에 바다가 많아서 유통이 편했던 거예요. 통영이라는 곳이 있었고 고제라는 곳이 있었고 마산 어시장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회를 싸게 갖고 와서 제가 직접 소비자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드릴 수가 있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양식장을 사서 전국의 횟집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1호점 만들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깨졌어요. 수익성이 안 나왔어요. 3억이라는 자본을 투자를 했고 저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는 짜봤죠. 투자 대비 수익률, 원가 대비 마진율, 인건비, 재경비 다 따져봤죠. 근데 3억이라는 돈은 보증금 1억만 빼고 전부 날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양식장의 대표님이 배반을 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건물을 임대를 했었는데 6개월 만에 거기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를 제가 한 거죠. 계약을 하기 전에 등본만 떼어봤어도 아니면 부동산하고 같이 계약을 했으면 되는 건데 건물주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악조건을 갖고 어쩔 수 없는 보증금만 갖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빼고는. 예. 아버님을 그때 괴롭힌 게 제가 약 3개월 정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예. 아버님 돈 좀 꿔주세요. 아버님 돈 좀 꿔주세요. 그때 아버님이 빌려주신 돈은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은 몇 불의 몇입니다. 그 돈 갖다 제가 시작한 게 갈비입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뭔가,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뭔가, 그때부터 갈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런 실패 사례로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에 더 집중하시는 게 앞으로 창업엔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론을 많이 한다고 성공 절대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성공 절대 아닙니다. 경험 이론 같은 기초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창업을 준비해야지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짜십시오. 창업 전에 사업 계획서를 짜시고요. 창업 후에도 분명히 사업 계획서는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계속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왜? 고객이 변하고 있고요. 마케팅이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사업 계획서도 수정을 거쳐서 계속해서 변화를 줘야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업은 특히 지속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 유행을 잡아내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주고 고객의 니즈와 원트를 알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창업 예정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로 영화입니다. 저의 평생 직업은 외식업입니다. 제 버킷리스트에는 1번에 1000명의 이름을 적자입니다. 1000명의 이름은 1000분을 도와서 성장해서 꼭 행복을 만들어 주자는 게 저의 외식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로 영화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길을 끊임없이 가다 보면 부는 따라옵니다. 창업의 기본은 이익 추구입니다. 이익 추구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갖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끝장 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창업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업 예정자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정으로 또는 도전으로 희망을 꿈꾸시고 강한 끝장 정신으로 성장을 이뤄가며 미래의 행복을 만드신다면 창업은 평생 직업으로서 나 자신과 많은 분들을 행복으로 이끄실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꿈꾸십시오. 행복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도전하고 싶어지는데요. 국내에서 어떤 외식업에서 맛도 1등이라고 얘기하셨고, 뭐 마케팅도 1등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집중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예,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죠. 예, 그다음에 인적 판매, 매장에서 직원분들과 손님과의 소통. 예, 직원분들은 철저하게 매장에 오시는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땁니다.
상품권을 주든 그날에 추첨을 하든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 저희 직영점만 해도 약 한 3만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신메뉴 출시 및 여러 가지를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SNS부터 소셜부터 모바일부터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장 내에서 입소문을 어떻게 만드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지금 느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업종 변경을 조금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상담을 하시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첫 번째 모든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 포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 입지에 맞는 아이템 선별을 제대로 하시고 차별된 맛을 심어놓으면 적은 소자본으로 거의 안 들어가는 돈으로도 다시 그래프 곡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매장을 다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서 적자를 보실 때 그냥 포기를 하시면 그거는 다시 다음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창업 전환을 할 땐, 창업 변경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업종 변경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는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빠른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만 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공식 질문을 갑자기 드릴게요. 너무 공식 또 이렇게 질문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에게 수제갈비란 무엇입니까? 수제갈비란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항상 웃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꽃도 많고, 네. 그 안에는 희망도 있을 거고 성장도 있을 거고, 저는 꿈꾸는 외식업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식업을 경영하는 모든 분들이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손님을 맞고 행복하게 돈을 센다면 그만한 직업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행복하게 돈을 세는 거. 이게 좋죠. 내 귀에 딱 꽂히네요. 네네. 앞으로 어떤 런웨이를 꿈꾸실 겁니까? 저는 제가 목표로 삼은 그 해외 글로벌 선택과 집중 중에 올해는 글로벌 쪽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올 한 해 2016년은 중국, 동남아를 시점으로 해갖고 유럽까지 저희 수제갈비를 이해주 수제갈비를 알리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네. 대표님의 매장을 보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토종의 맛으로 세계의 무대를 사로잡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주 대표님께서는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힘, 청년 창업 런웨이는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간략간략 전달하다 보니까 많은 거를 노하우를 좀 많이 전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창업할 때 제일 중요한 3요소가 있어요. 자본하고 입지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더 플러스돼서 사람이라는 거. 창업 후에는 현실적으로 더 많은 A부터 Z까지 어려움들이 닥칠 텐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바로 대안을 잡아서 실행할 수 있는 PDCA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분들께 좀 전하고 싶었었어요.